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중년 여성들이 꽉 닫고 있는 꽃잎을 활짝 열 수 있는 고수들만의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연애가 초보인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간혹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둘 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에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그때 어떻게 그녀의 꽃잎을 활짝 열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여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자들처럼 단순한 듯 싶지만 복잡 미묘한 게 여자의 마음입니다. 보통 남성들은 여성을 어떻게 흥분시키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응무 방법이나 도킹할 때 스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우위에 서서 그녀를 마음껏 요리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마음을 정복해야 합니다. 시각과 육체적인 자극에 흥분을 하는 일반 남성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여자들도 키 크고 멋지고 훌륭한 여의봉을 보는 순간 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린 꽃잎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마누라가 아무리 예뻐도 정신적으로 교감이 되지 않거나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잠자리에 신물을 느껴서 못생긴 처음 보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이유와 같습니다. 여자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적절한 분위기,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시각까지 오감을 넘어 육감이 만족되어야 그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이 6가지 감각이 모두 만족이 되면 그녀는 그녀의 꽃잎뿐 아니라 남자가 원하면 본인의까지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녀의 오감, 육감을 만족시키고 꽃잎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여의봉이 단단하고 커지거나 여자들의 꽃잎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몸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어떠한 성적인 매력에 매료되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그 반응은 우리의 뇌를 통해서 우리의 여의봉과 꽃잎으로 본능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거나 신체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여자들의 노출이 시작되면서 남자들은 우연히 길을 가다 볼륨감 있는 여성이나 다리가 날씬한 여성만 봐도 바지난 멍멍이처럼 여의봉으로 피가 쏠려 딱딱해집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매력적인 남성을 보면 좋아하긴 하지만 남성처럼 흥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은 시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여자들은 귀가 즐거워야 합니다. 함께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누며 도킹할 때 남성은 여성의 섹시한 몸매나 야하게 입은 속옷에 흥분을 하지만 여성은 남자의 달콤한 목소리와 그의 이야기에 흥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 가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향기입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가 되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사람의 몸에서 나는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특히 후각이 발달된 여성들은 남자의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 몸이 더 달아오릅니다. 우리가 여성들이 머리를 찰랑거리거나 그녀의 머리카락이나 목덜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면 기분이 좋듯이 여성들도 우리의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중년의 나이에도 얼굴 따지는 여성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만나볼 만큼 만나보니 만나면 편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스타일이 좋거나 재미있는 남성들을 더 선호합니다. 또 부지런한 남자들은 여자들이 요생남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몇 가지 요리를 배워서 직접 장도 보고 그녀에게 요리를 해주면서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도 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남자의 모습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내일 관리를 받는 남자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톡스나 필러, 눈썹 문신 등은 이제 기본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초대를 해서 촛불 하나와 와인잔을 준비해서 그녀와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합체를 하면 됩니다. 요리 어렵지 않습니다.
쿠팡에 검색해서 스테이크 재료들을 로켓으로 배송, 적당히 구워서 접시에 담아 에일 소스를 뿌려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 마늘 등을 가볍게 구워 데코레이션 해주면 끝입니다. 부지런 떨면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그녀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공짜로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와인에 대한 지식도 가볍게 공부를 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마트 등에서 1만 원 선에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카버네 쇼비뇽 떫은 맛, 멜롯 달콤한 맛.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면 도수가 약한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종류의 와인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맥 자격증이 있어서 티, 팬티주, 고춧발대주 등 즐거움 선사, 금방 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달한 종류의 와인은 마시기 편하고 또 술도 금방 취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무슨 말을 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과하거나 지나치지 않게 그녀를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예쁜 여자들은 치들이 예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지들이 예쁜 줄 아는 여자들의 콧대를 높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칭찬하고 싶다면 턱에서 쇄골로 내려오는 레인이 예쁘다거나 요추 4번에서 허벅지로 내려가는 레인이 예쁘다, 어쩌고 저쩌고 다른 남자들이 칭찬하지 않았을 만한 멘트를 날리는 게 좋습니다. 요즘 뱃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녀에게 난 너의 뱃살이 너무 좋아, 이런 말로 분위기를 망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년의 남자들이 듣기 좋은 칭찬은 자신의 뇌에 대해서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박학다, 식하다, 똑똑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외모에 대한 칭찬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중년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외모에 대한 칭찬 후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나 센스가 있다거나 말이 잘 통한다, 배려심이 좋다, 똑똑하다 이러한 내면적인 칭찬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 그녀의 장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칭찬을 받은 그녀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면서 입이 귀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활짝 열린 입처럼 그녀는 꽃잎을 활짝 열어 젖힐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에게 분위기를 선물해주고 시각과 촉각, 청각을 만족시켰다면 다음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식사를 끝내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물발을 갈기거나 여의봉을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야 밥 먹다가도 눈 맞으면 도킹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겠지만 중년의 나이에는 체하지 않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사를 마쳤다면 그릇 등을 개수대에 쌓아놓지 말고 바로 설거지를 하는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배려심 있는 여자들은 본인들이 설거지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고맙다고 하고 그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녀가 악어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뒤에 가서 그녀를 살포시 껴안으며 여의봉을 그녀의 엉덩이에 대고 가볍게 부비부비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겠지만 두 손이 묶여있기 때문에 몸을 비비꼬면서 흥분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감칠맛 날 정도만 그렇게 그녀를 흥분시킨 후 테이블을 정리하고 가볍게 차과일 준비하세요. 그렇게 최소 30분간 체하지 않게 소화의 시간을 가졌다면 조명을 어둡게 하여 그녀에게 신호를 보낸 후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욕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15분은 그냥 생략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녀는 흥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샤워를 하는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하지 않는 양의 샤워, 코롱이나 바디 로션을 구석구석 발라주고 은은한 향수를 손목과 귀 뒤에 찍어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와 도킹을 하기 전 응무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녀의 후각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내 샤고나 여의봉을 빨아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로션이나 향수 뿌리는 것은 자제 바랍니다. 이제 그녀의 후각을 만족시켰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촉각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들이 흥분을 잘 느끼는 부위는 귀, 목, 입술, 샤고, 겨드랑이, 꽃잎, 허벅지 안쪽, 무릎 뒤쪽 오금, 발목, 간혹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빨아주면 환장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바라봤냐고요?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아무튼 중년에는 어느 정도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대화의 주제는 19금으로 하세요. 그렇게 먼저 본인이 좋아하는 성감대를 말하면서 여자에게 솔직하게 대놓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대답을 할 수 있게 수위가 약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말하기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진실 게임을 하자고 제의를 하고 순서를 정하고 마지막 키스, 마지막 잠자리, 마지막 연애 이렇게 수위가 약한 질문부터 성감대나 좋아하는 체위 이런 식으로 점차 수위를 높여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녀의 니즈를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다짜고짜 난 빨리면 좋아요. 이러한 소리를 해버리면 싸다구를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 게임을 통해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녀의 역사는 밤에 이뤄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처럼 밤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하기엔 출근도 해야 돼서 시간도 없고 또 하루를 너무 강한 자극으로 시작하기엔 뭔가 부담이 되죠? 아침에 삼겹살을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오늘은 아침에 사랑을 나누는 게 밤에 하는 것보다 좋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사랑을 나누지만 남성의 몸뚱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는 자고 일어난 직후입니다. 텐트를 친다는 말처럼 몽둥이가 우뚝 서 있을 때가 많죠. 그리고 여자들도 그곳이 예민해서 아침에는 평소보다 짧은 시간 안에 흥분과 절정을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분비되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각종 호르몬 또한 하루를 기분 좋고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아침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밤보다 아침이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나누는 느낌이 다르다. 시간대에 따라서 관계하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 낮에는 짜릿하고 스릴 있는 느낌,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 등 언제 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기분과 감정은 많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시간대도 다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전에 사랑을 나눕니다. 퇴근하고 주위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개인 시간이 많기도 하며 습관적으로 밤에 할지도 모르죠. 밤에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쉬고 싶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새벽에 닭이 울듯이 남자는 아침부터 몸뚱이가 텐트를 칩니다. 그 이유는 남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밤에 분비되는 성호르몬은 아침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일 컨디션이 짱짱할 때는 자고 일어났을 때죠. 오전 6시, 8시 사이에는 성호르몬의 분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욕구가 제일 왕성하며 몽둥이의 컨디션도 최상입니다. 밤 사이에 잠을 자면서 피곤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이완되고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나쁜 영향을 주는 교감신경도 안정되어 있어서 깊은 사랑을 나누기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혈액을 빠르게 돌림으로써 하루를 활기차고 활력 있게 시작할 수도 있죠. 평일 아침이 부담스럽다면 느긋한 주말 아침에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 아침은 서두를 필요 없이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사랑을 나누기 더없이 좋고 행복한 시간이죠. 두 번째, 여자도 아침이 좋은 이유. 남자가 아침에 텐트를 치듯이 여자도 아침에 그곳이 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의 감각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그럼기 때문에 흥분이 빨리 이뤄지며 지루한 전이 과정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몸이 예열되는 시간이 긴 편인데 아침에는 이런 긴 전이 시간을 생략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라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아침에 나누는 사랑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피부와 모발을 윤기나게 만들어 여자의 아름다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합니다. 하루를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죠. 관계를 자주 가지는 여자는 또래보다 5년, 7년 정도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심한 꽃처럼 하루를 싱그럽게 시작하고 싶다면 아침에 사랑을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 번째, 불을 켜거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하기. 아침에 사랑을 나눌 때 가장 큰 적은 바로 잠에 대한 미련입니다.
누구나 5분만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의 몸은 빛에 반응해서 활동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을 켜거나 햇빛이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잠이 깨면서 햇빛에 의해 성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집니다. 수면 전문가인 마이클 브로이스 박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고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기보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언제 해도 좋고 행복한 행위이지만 푹 자고 일어난 뒤에는 전투력의 최고 상태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술을 마셨을 때는 감각이 둔화돼서 발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고 일어난 뒤에 숙취는 남아있어도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마셨을 때보다 몽둥이의 컨디션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햇빛까지 받는다면 아침에 사랑을 나누기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에너지가 없어서 힘드시다면 커튼을 확 치고 환기를 시키면서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힘들었던 아침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이 높아지고 하루 동안 행복합니다. 사랑을 나눌 때 분비되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효과 때문에 하루 종일 활력 있고 즐겁습니다. 미국의 주간지인 플레이보이에 실린 보도에 따르면 옥시토신은 인체를 바이러스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면역글로불린이라는 IgA의 항체를 증가시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요즘같이 감기 바이러스가 많은 시기에 면역력은 정말 중요하죠. 밤에 충전시킨 에너지를 사용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잔병치레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침에 나누는 사랑으로 하루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면서 면역체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잔병치레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즉흥적인 사랑. 아침에 사랑을 나눌 때 자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계획하고 자는 것보다 서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마주쳤을 때 즉흥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멋들어진 옷도 필요 없고 공들여서 화장을 할 필요도 없으며 즉흥적으로 마음이 동할 때 서로 사랑을 나누기 좋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서로가 만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원하는 마음과 욕망에서 시작된 즉흥적인 사랑은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여섯 번째, 아침에 가장 좋은 자세. 아침에 사랑을 나눌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아침에는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베개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물론 서로가 망가진 몰골로 웃으며 사랑을 나눌 수도 있지만 부끄럽거나 창피하다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는 피해야겠죠. 아침부터 힘을 써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천장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가위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자세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자세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입냄새.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입냄새는 서로한테 불쾌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얼굴과 복장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침부터 입을 진하게 맞추며 사랑을 나누기는 쉽지 않죠. 조금 번거롭더라도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면 양치 정도는 하고 오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만난 지 오래된 커플이라면 대충 물로 헹구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볍게 양치질을 하고 오는 것이 입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서로에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씻었다면 아침에 양치하는 것만으로도 준비 완료입니다.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아침에 사랑을 나누기엔 충분하죠? 향수나 화장품 냄새와 다른 그 사람 본연의 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더 흥분되고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청결을 중요시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간단하게 씻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좋겠죠? 여덟 번째, 각종 건강한 호르몬의 분비. 위에 말한 면역글로불린이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나와 여성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격렬한 행위를 하거나 스포츠 경쟁 등을 했을 때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뿜어져 나와서 하루를 에너지 넘치고 활력 있게 만들어주죠. 이런 긍정적인 호르몬들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의 시작으로는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아침 사랑 아직 안 해보셨다면 아침에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오늘은 아침에 사랑을 나누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제 사랑을 나눠도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행복해지기 마련이지만 아침에 운동을 하면 개운한 것처럼 아침에 사랑을 나누면 하루를 활력 있고 생기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종 컨디션이 아침에 좋은 것도 아침에 사랑을 나누기 좋은 이유가 되죠. 사람마다 신체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인지 올빼미형 인간인지에 따라 취향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늘 밤에 하는 것을 고집하셨다면 아침에도 사랑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암이나 심장병이나 관절염 또는 치, 매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또는 구부정한 자세, 불규칙한 수면이나 수면 양이 적을 때에도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만성염증을 싹 제거할 수 있는 음식과 만성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습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으로 예를 들어 외상이나 화상, 세균 침입 따위에 대하여 몸의 일부에 충혈, 부종, 발열,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 없는 상태에서도 면역세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사이토카인과 같은 강력한 염증 유발물질을 조금씩 끊임없이 생성하여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생성되어 체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우리 신체의 여러 장기와 조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소리 없는 침묵의 살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하루 식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쌀밥입니다. 흰 쌀밥의 경우 정제 탄수화물 즉 나쁜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즉 당질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게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무지력해지는 저혈당 증세와 허기를 함께 느껴 다시 당도가 높은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현미로 바꿔 드셔야 합니다. 현미는 정제가 되지 않은 탄수화물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만과 당뇨 등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으로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알코올 분해를 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30g 한 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값싼 인삼이라고 할 정도로 효능이 많은 식품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었습니다. 알리신은 향균과 항염에 좋은 작용을 해주며 항산화 성분이 혈압을 낮춰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기능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염증성 자가 면역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는 여성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하루 1000m개의 마늘 보충제를 8주 복용한 그룹은 염증 표지가 낮고 통증, 피로감, 압통관절이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식사 시 밥은 현미밥으로 반찬에는 마늘과 양파가 들어가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면 하루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아무 이유 없이 담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몸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잘 붓고 수족냉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소에 피부 트러블이나 치은염과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장이 불편하고 변비 또는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 또 다섯 번째로는 목에 이물감이 있고 자주 잠기는 경우, 여섯 번째로는 눈이 뻑뻑하고 충혈이 잘 되며 피로감을 잘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 해당 사항이 세 가지 이상일 경우 염증이 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염증을 방치할 경우 점차적으로 더 큰 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로를 풀어주는 것이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수면 시간을 평소보다 30분이라도 늘려보세요. 또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전 핸드폰은 금지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보충으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또는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셔주세요. 물은 피를 맑게 해주어 해독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몸의 체온을 높여주고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처음에 알려드린 현미, 견과류, 마늘과 양파로 식단을 계획하여 드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름진 음식과 가공된 육류를 피해 드셔주세요.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리는 만성염증에 대한 위험성과 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식단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을 위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